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5초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할 확률이 99%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5초 안에 정확한 답을 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부자이거나 곧 부자가 될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낳고 나서 이건 돈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100여 권의 경제, 재테크 책을 읽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재테크 공부라고 하면은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뭘부터 사야 하나부터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자본주의 원리부터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재테크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는 진짜 꼭 봐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동안에 읽었던 100여 권의 책 중에서 재테크 공부 책 3권 추천해 드릴게요. 매트리스의 빨간 약을 먹은 것처럼 읽고 나면 자본주의에 대한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실 책들입니다. 오늘 추천하는 3권은요, 초급, 중급, 고급 3가지 단계에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돈과 자본주의에 대해 잘 모른다면 초급, 조금 알고 있다면 중급, 경제 지식에 자신이 있다면 고급을 읽으면 돼요. 이 3권을 읽으면 첫째, 돈의 원리를 이해하게 해주고, 둘째, 자본주의에서 누가 부자가 되는지 보여주고, 셋째, 결국 미국 연준과 달러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초급은 EBS 자본주의 또는 돈의 얼굴. 이 2개는 경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인문 콘텐츠예요. 저는 돈의 얼굴을 사서 읽었습니다. 책이 부담스럽다면 다큐로 먼저 보셔도 됩니다. 원래 다큐가 먼저였고 이후에 책으로 나왔거든요. EBS 다큐 자본주의는 2012년에 반영된 시리즈예요. 그리고 2024년에 현대판 느낌으로 돈의 얼굴이 새로 나왔습니다. 어떤 걸 먼저 보면 좋냐면요, 요즘 경제 분위기, 현실 감각이 궁금하면 돈의 얼굴, 경제학파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궁금하다면 자본주의를 보시면 돼요. 저는 자본주의는 다큐로 봤고 돈의 얼굴은 책으로 봤는데요. 특히 자본주의를 보고 돈은 결국 신뢰에 기반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번째, 중급, 누가 부자가 되는가. 책 제목부터 너무 직설적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자본주의에서는 누가 부자가 되는 걸까? 왜 나는 더 열심히 버는데 더 가난해지는 느낌이지? 왜 맞벌이를 하는데도 삶은 더 팍팍할까? 이 책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처음 읽었을 때는 진실을 알게 됐다는 느낌도 들고 솔직히 분노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이 있어요. 화폐는 곧 사람들의 신뢰, 즉 결국 숫자에 불과하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원래 현물이었던 화폐를 좋은 화폐, 즉 금으로 바꿀 수 있었던 과거의 화폐를 좋은 화폐로 보고 이제는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숫자에 불과한 정부나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지만 유지되는 그런 화폐를 나쁜 화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화폐 생산에 대한 독점권이 있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게 훨씬 저항이 적고 손쉽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부의 재분배로 이어집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코로나 경기 부양이든 각종 지원금이든 돈이 풀리면 통화량이 늘죠? 그럼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뭘까요? 바로 자산 가격이에요. 특히 서울 부동산 같은 좋은 자산, 그런데 그때 피해자는 누구냐면 집값 오르는 속도보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낮은 대다수의 서민들,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라는 질문이 나오죠.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레버리지, 곧 대출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무조건 빚 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 구조를 모르면 빚을 내지 않다가 평생 자산을 손에 쥐지 못하는 피해자로 남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번째는 심화예요. 바로 연준 돈의 재앙입니다. 책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하지만 최근 파월 의장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고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EBS 돈의 얼굴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달러는 우리 화폐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것임.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양적 완화를 하던 긴축을 하던 그게 결국 한국의 부동산, 주식,
환율, 물가까지 전부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큰 흐름은 달러가 잡고 있구나,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린스펀 시절 연준이 물가 인플레만 보고 자산 인플레는 사실상 방치했던 흐름, 그 결과가 뭐냐면 전 세계적인 자산 양극화예요. 실물 경기는 별로인데 자산 시장만 활황인 이상한 현상. 지금도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있냐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책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혹시 이 세 권 중에 이미 보신 책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충격받았던 포인트가 뭐였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엄마들이 돈 공부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